정치력 이런 것들도 더 많게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당도 등을 돌린다. 그러면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한동훈이 확실하게 윤석열과 건의의 약점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으로 조만간 독대 역시 물 건너갈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오늘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시나 김대남이나 이런 분들이 설칠 수 있고 이런 분들의 약점 잡힌 정치가 구태 정치라며 전 그런 정치를 안 할 것이고 앞으로 국힘은 그런 정치를 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김건희를 제대로 겨냥한 것인데 이렇게 나간다. 지는 법무부 장관 때 제대로 수사조차 못하고 덮었으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아마 용산에서 자신을 날리려고 하는 정보지 썰들이 확 도니까 급발진 한 것 같은데 알아서 잘 싸우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께서 유세주 이거는 정말 모든 민주당 당원분들이 들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선거가 가지는 각별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란 사실 별로 체감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을 통째로 결정합니다. 남미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한때 혁신적인 정책과 민주주의 정착으로 세계 7대 경제 강국이 된 때가 있었는데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 외교, 안보, 민생 모든 면에서 이렇게 빨리 망쳐질 수 있나 싶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이 명예훼손죄라고 하는 거 있죠. 개인 간에 이게 무슨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날 망신을 줬다 이래서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소를 하거나 또는 고발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빼고 처벌하지 않습니다. 수사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김경지가 우리 송순호 명예훼손했대요 이렇게 신고하면 네가 뭔 상관이야 그래서 수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제3자가 고발을 하고 검찰이 10명이 넘는 특수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십 명,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면서 이렇게 권력을 남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런 거 보도했다고 기자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너 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냐? 독재 국가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나라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훼손됐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진보 진영이 소위 내 것이 언론에 의해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언론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생각으로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외국 공식 연구기관이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이런 걱정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별것 아닌 것 같지요. 우리가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많이 있는 거니까 평소에는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공기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때서야 그 귀함을 알게 되죠. 소위 연성 쿠데타, 독재 강화, 권력이 있으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내 권력 내 마음대로 행사하겠다 이런 정권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 같습니까? 아무나 잡아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사돈 팔촌까지 혹시 흠잡을 데 없나 뒤지고 오래전에 다 잊혀졌던 일 나도 모르는 일 뒤져내가지고 처벌한다고 협박해서 사건 조작해서 사람을 가두고 죽이고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남의 일처럼 느껴질지 혹시 몰라도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가족이 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민생의 핵심은 경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이웃이 됐습니다. 비민주적인 국가, 불합리한 사회,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경제에 투자하는 기업은 이제 없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공간이 됐는데
대한민국 보니까 맨날 주가 조작하더라. 대기업들이 알토란 같은 회사, 자회사 만들어 쏙 뽑아가지고 알맹이 빼먹어버리더라. 천수백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언제 알맹이 뺏길지 모른다.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이 경제의 핵심이고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능력 없는 집단이 기회를 가지고 나는 능력 있고 성실해도 기회가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유능한 인재들은 왜 국내에 남아있겠습니까? 다 해외로 나가버리죠. 이제는 벽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로 진정한 경쟁력이란 합리성, 민주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산 금정 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십시오. 이번 선거가 그냥 금정구청장 누구 뽑을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난 총선에서도 우리 전 국민들이 압도적인 의사로 현 정권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길이 아니다. 되돌아가라. 원래의 길로 가라. 국민을 존중해라. 국민을 무서워해라. 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두려운 게 바로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룰라를 언급한 게 이런 겁니다. 만약 이 대표께서 집권하셔도 중간에 끌어내리려고 법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경이면 정권 교체가 확실하니 말이죠. 그래서 이 건으로 윤석열의 불법적인 선거 자금을 파고들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아무런 친분 관계가 없는데 막 여론조사를 돌려가지고 가져온다. 그런데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면서 부탁한 게 아니고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알아서 그냥 했다가 나의 영업의 일환으로 내가 한번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당신 보시고 마음에 들면 나를 계속 쓰세요. 유인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정치적 위반은 아니다. 지금 이 논리입니다. 근데 돈을 안 받았어. 그럼 이게 정치자금법 145조 위반입니다.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내야 되는데 돈을 안 주면서 계속 보고를 받았다. 이 형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당 쪽에서는 돈 안 받았고 윤석열이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게 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선관위에서도 얘기해 준 겁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받고 그걸 계속해서 했다. 그러면 이제는 이거 자기가 시킨 게 되잖아요. 관련 정보를 얻은 게 되잖아요. 이건 당연히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해당 건은 벌금으로 1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저는 민주당이 더 독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좋고 좋은 게 아니라 민주당 잘못 건드리면 완전히 망한다. 두려워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검찰이든 언론이든 공직사회든 이직이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안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하시면 제 생각에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후화무치한 자들이 명태와 함께 자멸하길 바라면서 오늘 말은 이만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